본 방송은 1월 24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81화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호스트 김서진이고요. 오늘 방송도 전희재 PD님, 송준형님, 조광은님, 타건주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어서 2026년 MLB 유망주, 오늘은 탑 52에서 1위까지 알아볼 텐데요. 일부에 100위에서 51위 선수들 저희가 다뤘으니까요.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듣고 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47위 루이스 페냐 선수부터 얘기해볼까요? 일단 뒤에 얘기할 헤스스 메이드랑 함께 미러키의 아주 창창한 내야 유망주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마이너에서 이제 싱글 A 하이 오가면서 극과 극의 성적을 내긴 했는데 그래도 이 선수의 히팅 툴 자체 평가가 깎이진 않았고 파워는 50그레이드 정도? 근데 이 선수가 뭐 110마일 타고 날린 적도 있고 하니까 이것보다는 더 파워가 붙을 여지가 좀 더 있어 보여요. 지금 신체가 완성된 느낌은 아니라서 아직까지 프레임이 좀 얇기도 하고 원래. 너무 어려요. 네. 이제 19이라. 맞아요. 그리고 올해 마이너에서 44개의 도루를 기록했을 정도로 발도 수준급이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수비 포지션과 이 선수의 돌글러브기 때문에 향후 유격수 수비는 좀 물음표일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깨 때문에 어깨는 그래도 좀 괜찮아서 3루로 갈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는 또 쿠퍼 프레시랑 아까 말했던 헤스스 메이드의 수비 포지션이 또 이 선수의 포지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확히 어떤 포지션으로 지금으로서 갈 거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빠따툴이 제일 먼저가 되는 선수죠. 주루랑 수비적으로는 보통 이제 어린 툴가이들이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50이나 55를 받아야 그리고 푸더크나 이런 하체 민첩선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레벨이 올라가면서 깎이고 하면서 어떻게 메이저리그에서 평균 수준의 3루나 2루로 정착을 하는 건데 페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으로는 얘는 좀 힘들대. 네. 벌써 40그레이드가 떴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다른 것보다도 어깨가 좋은데 이런 안 좋은 평가가 동반된다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발이 빠른 것과 별개로 그 사이드 스텝 내지는 그 협응성, 민첩성 측면에서 생각보다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상체를 쓰는 거에 있어서도 뭐 그렇게 뭐 좋지 못하다 수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신체가 만약에 더 크고 나이가 들면서 더 크고 벌크가 더 된다면 이 부분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개선이 되긴 좀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유망주들은 그렇게 가거든요. 루트가. 그래서 수비적으로는 큰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고 결국에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미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되어 있는 듯한 컨택 히툴. 그러니까 하이 A에서는 물론 이제 한 100타석 정도 소화하면서 좀 끔찍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이를 고려한다면 이거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고 18살의 나이에 싱글 A에서 컨택 레이트도 되게 좋게 찍혔고 그다음에 볼삼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찍혔고 그다음에 홈런 측면에서도 아직 프레임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2루타 홈런 20개씩 때려내는 거 보면은 저는 충분히 타자로서는 업사이드가 있다. 미러키 입장에서는 뭐 프렛하고 우리 마데라고 읽어야 되죠. 네. 마데가 사실상 뭐 한 포지션씩은 잡고 갈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오히려 타격 툴 중심으로 육성을 한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선수는 너무 가변성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선수의 프로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평가 리포트를 봐도 그렇고 당장 미드 시즌 때 탑 50이나 100 언저리 뒤쪽으로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타격이 좀 오히려 뒷받침된다면 위쪽으로 확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봐서 지금 이 순위는 뭐랄까 그 중간 지점을 그냥 찾아서 대충 때려박은 느낌이 좀 듭니다. 유망주 시절 수비 좀 못하는 트레이 터너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게 이렇게 이제 도미니카나 남미 쪽에 있는 지금 베네수엘라 친구지만 이런 남미 쪽에 있는 올라운더 툴가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워가 돋보이지는 않고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멸치돌봉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 하이에이에서 막히면 하이에이에서 지금 105개이지만 좀 많이 막혔거든요. 네. 많이 막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저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이렇게 막히기 시작을 하면은 이러면 이제 회복을 잘 못해요. 그리고 수비를 못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런 올라운더 애들이 수비는 그래도 55에서 50 정도 받는 게 기본적이긴 한데 루이스 페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BA에서 40이 떠버렸으니까 지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굉장히 비관적이다. 저는 이제 만약에 돈을 건다면 100에서 빠지는 걸 걸 것 같아요. 만약에 미드에서 좀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예. 네, 그럼 다음은 46위 조지 롬바드 주니어 선수 얘기해 볼까요? 네. 평가 좀 많이 갈릴 만한 선수죠. 양키스. 지금 베이스볼 서버는 32등 줬거든요. 파이프라인에서 파이프라인이요. 죄송해요. 파이프라인에서 32등. 25등인데? 25등이요? 많이 높게 줬어요. 32등이 에이담 에밀로. 동의하십니까? 그 순위? 아니요. 이 선수가 근데 20, 지금 실제 20이다. 기록한 성적을 봤을 때 사실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러네. 그런 순위를 받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솔직히 말해서. 좋게 얘기를 해줄까요? 아니면은 소신 발언을 할까요? 소신발 하시죠. 저는 이 선수 탑 75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툴은 매력적이에요. 네. 근데 보여준 것들이 생각보다 나이 대비 뭐 엄청 특출나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툴적인 측면에서 왜 높게 봐가지고 왜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는지도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말하면 수비 좀 괜찮은 페냐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가지고. 근데 히툴이 아예 이 친구는 40. 안 되니까. 예. 근데 여기는 진짜로 계속 느끼는 건데 결국에는 파워를 어디까지 올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신체 사이즈가 괜찮거든요. 페냐랑 다르게 당장 이제 네. 20살인데 신장도 185, 8 이 정도 사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상체 프레임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평을 봤을 때 뭐 엑시벨로나 이런 부분에서도 나쁘지는 않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맥스 EV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벌크가 되고 이제 좀 그거를 만들어 간다면은 그 파워 기반으로 조금 밸류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25위, 40위, 탑 50 안에 든다? 이해는 가지만 공감은 하기 어렵네요. 딱 그 느낌. 제가 아까 잘못 말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6년은 32위가 맞네요. 네. 32위가 맞고, 근데 32등, 25위든 50위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잘하는 거 알겠는 다 약간 애매하게 잘하는 애매하잖아요. 근데 약간. 게다가 지금 베이스 파이프라인은 힛 45를 줬거든요. 네. 이 말은 벌써 45가 찍힌다는 건 썩 좋은 징조는 아니죠? 파이프라인에서 45는 좀 40이랑 네.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선수가 히툴이 안 되는 거 대비해서 이제 순출률은 좋죠. 되게 뽑아내는 좋긴 거예요. 해요. 네, 거의 한 1할에서 1할 2푼 사이 그 정도의 순출률을 계속 뽑아주고는 있어서 디스플린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맞아요. 문제가 될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도. 근데 이제 결국 단순 앞에서 일부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히툴이 개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근데 이 선수 같은 네. 경우에 왜 평가가 좋은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메카닉이나 그 스윙의 반복성, 리피터빌리티 측면에서 평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우트들이 이 선수의 스윙이라든가 어떤 메카닉적인 부분, 하체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좋다는 게 일관적인 어떤 리포트에 드러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팬들과 다르게 메카닉을 중시하는 약간 현장 스카우트들이나 이런 쪽에 특화된 그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의 의견은 분명히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면은 분명히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요소라고 보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더블 A 스타트를 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트리플 A는 당연히 아닐 거고 더블 A 스타트를 하고 아마
큰 변수가 없지 않은 이상 이번 시즌은 통으로 WA에서 1년을 아마 보내게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컨택 레이트를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장타를 좀 더 발현을 시킨다든가 하면은 충분히 이 선수의 신체라든가 어떤 그 여러 툴을 고려했을 때 이 탑 50 안에 드는 게 정당화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올 시즌에도 이 컨택 레이트 그리고 힛 툴이 제대로 개선이 되지 못한다면 저는 아마 랭킹이 확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장점은 많아요. 맞아요. 루이스 네. 페냐에 비해서도 장점이 그쵸. 많은 게 프레임도 프레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신체 프레임이나 운동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 특기할 만한 장점이 없다는 게 저는 커요. 50위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특기할 만한 장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면 너무 마이너 성적이 되게 좋았던 그렇죠. 거 진짜로.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약간 50위 안에는 좀 무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뭐 잠정적으로는 60위 70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뭐 평가 뭐 60위 70위라고 한다면 탑백에 안 들 만한 선수는 분명히 아니고요. 분명한 장점도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발현을 시키게 된다면 특히 WA에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보는 거는 약간 수비를 조금 못하는 볼피 정도로 보긴 하거든요. 네. 네. 그 좀 욕인가요, 좀? 좀 여기죠. 예, 좀 볼피가 예, 수비가 예. 핵심인데. 그렇죠. 핵심이네. 조금 못하는 조금. 예. 하여튼 그런 뉘앙스로 봐가지고 일단은 그 정도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44위인데요. 44위는 조나통 선수입니다. 예스비지랑 비슷. 예. 예, 완전 뒤에서 비슷하죠. 말할 트레이 예스비지랑 비슷한 이제 올드스쿨 하이암슬로 딜리버리. 극단적인 정도. 하이 암슬롯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예스비지 뒤에서 말할 거지만 예스비는 좀 하입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나통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스비지는 스플리터가 메인이잖아요. 네. 이 친구는 이제 체인지업. 체인지업이나 뭐 이런 구종별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맞아요. 네. 스타프가 굉장히 더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자신의 레퍼토리를 활용할지 모른다. 이게 메이저리그 올라와가지고 조금 페스티벌 의존도가 높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만 더 생각을 하는 피칭을 펼친다면 저는 예서비지보다 고점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피처빌리티 좀 정립을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거를 좀 정립을 하고 던져주면은 저는 이제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그래도 이제 2, 3선발까지 노려볼 수 만한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예, 맞아요. 건강하다는 가정을 말씀해주신 게 투구폼을 보시면 이 선수가 허리가 굉장히 아파 보입니다. 리스컴. 린스컴 아이죠. 스타일로 던지는데 진짜 왼쪽 허리가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저렇게 던진다면. 그러니까 극하이 암슬롯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구성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진짜 단단한 뭐 벌렌더나 아니면 이제 딱 봐도 단단하게 생긴 애 있잖아. 피베타 이런 애들은 좀 단단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조나통은 이제 그렇진 그렇진 않고 않잖아요, 얇은 프레임이. 프레임이니까 예. 얇죠, 이게. 예, 그래가지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저평가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프론트 라이너를 노려볼 수 있는 만한 그런 좋은 투망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드 시즌 유망주 리포트나 이런저런 그 리뷰 방송에서도 제가 매치 팬이다 보니까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난 시즌 마이너리그 최고 투수였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WA에서 제가 알기로는 9이닝당 삼진 개수가 14.4개였나 봐 이랬을 거예요. 102이닝 던지면서 맞네요. 102이닝 던지면서 삼진이 162개니까 뭐 불펜 투수들이나 탑급 불펜 유망주들이나 내는 그런 스트라이크아웃 그 비율을 보여줬는데 투구하는 걸 보고 있으면 실제로 왜 그런 기형적인 K9 비율이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패스트볼 구속과 별개로 굉장히 그 스윙 무브먼트가 크고요. 그다음에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그중에서 커브 체인지업의 무브먼트가 이미 메이저리거 기준으로 봐도 상위 최상위가 그렇죠. 찍히는 거라서 그거를 확실하게 커맨드를 하고 이제 디자인을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으면은 아까 광은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상 이슈를 배제한다면 실력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 저도 한 2선발이나 3선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스프롯보다 높은 순위를 받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죠. 더 그렇죠. 있다고 보고 모든 스카우트들이 공통적으로 매치팜의 넘버 2 투망주는 무조건 통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업사이드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스프롯과는 다른. 예. 그래서
좀 기대는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유망주를 볼 때마다 제가 매치 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라보냐면 기대를 하지만 눈 밖으로 일단 빼둬야 돼요. 얘를 맞을 것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면은 불안해. 실망이 클 수도 실망이 있고요. 클 수 있는데 눈 네. 밖으로 일단 빼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얘가 잘한대. 그럼 그때 반대 잘해. 그럼 그때부터 좋아하면 돼요. 이런 유형의 투수 유망주들은 네. 중간이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 당장 이번 시즌 한 7월이나 8월쯤 가면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미 NFS가 붙어 있든가 아니면은 아이를 가든가. IL을 가든가 아니면 탑백으로 밀려나든가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예. 네, 이 선수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 야구공작소 홈페이지에도 조나톤 칼럼이 따로 발행이 돼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41위인데요. 41위는 로비 스넬링 선수입니다. 지옥에서 돌아오셨죠. 그렇죠. 지옥에서 돌아온 스넬링입니다. 올해 트리플 A 때려 부수면서 지금 콜업 거의 확정된 상태고요. 네, 예,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 구속이 완전 회복됐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좋은 케이스가 부분인 것 드문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재작년에 이제 구속이 92마일로 줄어들면서 완전 망해버리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마이애미로 오면서 이제 살려내는데 성공을 했고 테너스캇의 그 반대급부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스캇으로 이 정도 유망주면 뭐 얻어온 거면 아주 대성공이라고 충분하죠. 봐야 되고 선발인데요. 네, 아예 본인들이 뭐가 잘한 좋아요. 거겠지만 물론 예. 일단 구속이 완전 회복돼서 95마일 선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불펜 피칭할 때 100마일 찍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세컨더리인 커브의 수평 무브먼트가 모두 개선이 됐고 그리고 자이로성 슬라이더까지 레퍼토리에 이제 올해 추가를 하는 것으로 마이애미에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프닝 데이 로스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마이애미 선발진이 이번에 저기 빠진 애들도 좀 있어가지고 지난 충분히 시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트리플 A 진짜 때려 부순 그렇죠. 그렇죠. 거의 100이닝 아니 63이닝 소화하면서 평균 득점 1.27 삼진은 81개 잡아내고 진짜 그 마이너리그 리포트나 유망주 팔로잉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로비 스넬링에 대한 리포트는 시즌 막바지에 진짜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예, 뭐 진짜로 갑자기 얘가 사람이 바뀌어서 왔다. 영혼이 어떻게 뭐 수합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짜로 완전히 달라져서 왔는데 2024년 투구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은 아예 그냥 진짜로 영혼 수합 수준이에요. 구속을 떠나서 세컨더리들의 무브먼트 같은 것도 갑자기 그러니까 인치 단위로 개선이 되어서 왔고 딜리버리 안정성도 확실히 개선이 되어서 왔고 그다음에 약간 그 투구 폼 그 좌우로 더 가지고 비교하는 걸 봤는데 이번 시즌에는 확실하게 그 허리를 좀 이렇게 투구 동작 과정에 허리를 숙이기보다는 몸을 꼿꼿이 약간 좀 세우고 좀 슬롯을 정리해가지고 반복성이 좀 더 개선이 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마이애미 육성팀의 승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망가져가는 약간 버스트 루트로 가던 투수 유망주를 싼 값에 데려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예토전생 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마이애미는.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마이애미가 생각보다 투수 디벨롭먼트가 근래 괜찮아요. 좋아요. 예. 네, 대놓고 저는 그냥 있다고 좋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 유망주들이라는 거는 선수 자체 재능도 중요하지만 어떤 팀에 가는지도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네, 에인절스 확실히. 같은 데 갔으면 이제 갔죠. 그대로 갔죠. 그대로 그냥 더블 A 이후 그냥 MPB, KBO. 아니 더블 A 나오다가 메이저리그 한 2경기 나오고 이제 한 3이닝 50실점 너무 엔젤스 욕하지 맙시다. 그런 느낌이겠죠.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요. 다음은 42 게이지 점프 선수입니다. 저는 탑백에서 제일 좋아해요, 이 선수. 오. 저도 비슷한 네. 생각이에요. 되게 탑백, 매력적이에요. 네, 매력적인 선수예요. 그러니까 사이즈 문제가 좀 있거든요. 사이즈가 180이에요. 지금 6피트니까 180인데. 근데 이거만 아니면 20, 30에도 22에서 30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동의합니다. 합니다. 이게 저가 좋게 보는 건 뭐냐면 요즘 굉장히 강조가 되는 부분이 제구는 사실 신이 내려주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나마 상황 계수가 높은 거는 저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반복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핏을 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은 만큼 암액션이나 뭐 딜리버리가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근데 반복을 되게 잘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점프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암앵글, 디셉션, 자완 이렇게 시너지가 좋은 조합을 가졌고 평균 이제 94.4마일, 그다음에 최고 97마일 이렇게 포심인데 자완인데 이 포심이면 굉장히 좋죠, 사실.
그리고 이제 걔의 구종 밸류에 비해 가지고 포심이랑 이제 잘 페어링할 수 있는 뭐 세컨더리도 있고 허브도 있고 그다음에 스위퍼도 있고 슬라이더도 좀 그렇죠. 특이한 슬라이더를 이제 네. 던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더하고 스위퍼가 제대로 분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완이고 맞아요. 자완은 네. 92, 93 나와도 뭐 어느 정도 피처블리티만 되면은 통하는데 이 친구는 이미 지금 94.4를 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지 점프가 이 순위에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언더사이즈의 고질적인 뭐 내구성 문제만 터지지 않는다면 순위보다 더 좋은 선수고 저는 22에서 32보다 그쯤에 늘 것 같아요. 페인터랑 비슷하게 볼 것 같아요. 저는. 점프 같은 경우에는 반복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선수의 딜리버리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로우 암슬롯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짜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신체의 움직임이 커요. 일반적인 그 딜리버리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복성이 좋고 릴리스 포인트가 꽤나 일관되다는 평가가 많은 리포트를 통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수의 운동 능력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이런 복잡하고 좀 약간 역동적인 딜리버리를 일관된 반복성을 유지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선수의 뭐 유연성이라든가 뭐 신체 협응 같은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게 이제 많은 리포트를 통해 등장하기 때문에 이대로만 가준다면은 오클랜드 이제는 라스베가스가 되겠지만 어슬레틱스 입장에서는 드디어 지금 투수 유망주들 몇 년째 지금 육성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는데 그렇죠. 뭐 모랄레스라든가 아니면 뭐 게이지 점프 모랄레스. 이런 선수들이 자리를 잡아준다면 지금 야수코는 괜찮잖아요. 야스코 너무 좋죠. 그래서 라스베가스 이전을 한 후에 분명히 치고 나갈 그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선수가 23년도에 비교적 최근 토미존을 이미 대학에서 전학을 하면서 받은 이력이 있어가지고 통과의례를 이미 예, 그래가지고 치렀군요. 어슬레틱스도 관리 중이고 투수랄 이제 제이미 아놀드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말씀해주신 대로 이 팀도 빨리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탑3의 투망주들이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놀드 그다음에 얘 그 뭐야 게이지 점프 그다음에 린웨이언 이렇게 세 명은 저는 되게 주목하고 있는 투망주 중 세 명이거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슬레틱스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스코를 되게 잘 잡아놨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제대로 자리만 잡는다면 사실 굉장히 업사이드가 큰 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놀드도 재밌는 유망주죠. 네. 아놀드 같은 네.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다음 하시죠. 네, 바로 가시죠. 네, 아놀드가 39위인데요.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 컴패리즌이 상당히 재밌어요. 크리스 세일 얘기도 나오고요. 되게 맞아요. 로우 3쿼터 암슬롯이라서 여기서 던지는 페스티볼이 무브먼트가 되게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여기다가 슬라이더. 사실상 이거는 스위퍼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스위핑 슬라이더의 느낌이죠. 비디오를 몇 개 봤는데 이거는 무브먼트 하나만 놓고 보면은 프리즈비 느낌이 날 정도로 되게 크게 좌우로 이제 흔들리는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브먼트를 나름대로 잘 제어를 하는 모습 커맨드 이슈가 특별히 막 튀진 맞아요.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뭐 되게 독특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 다만 페스티벌의 구속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네, 대충 93, 4마일 정도 나오는 그런 페스티벌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 선수를 볼 때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지점은 뭐냐면요. 요즘에 또 뜨는 게 있잖아요. 플랫한 어프로치, 플랫한 어택 그렇죠. 앵글. 그렇죠. 이 어택 앵글이 되게 낮은 로우 암슬롯과 더불어서 플랫하게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페스트볼이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과 별개로 굉장히 위력적인 어떤 헛스윙 유도 피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두 개 제외하고 서드 피치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저는 되게 좋다고 보는 게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게이지 점프가 어떤 의미에서 좀 더 하이 리턴, 좀 리스크가 있는 유형이라 본다면 아놀드는 조금 더 안정적인 3선발 프로젝션이 보인다. 그런 약간 서로 다 상이한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잘 조합을 해서 정착을 시킨다면은 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매력적인 유망주예요. 여기까지 떨어질 줄 몰랐어요. 사실 드래프트 때. 그렇죠. 네, 드래프트 저 때도 여기까지 올 여기까지 거라고 가는 네, 가지고 1번 픽 몰랐는데. 얘기도 네. 나왔을 만큼 좋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홈에선 3위였는데 11번까지 떨어져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프로를 뛰어봐야 알겠지만 이런 유형의 투수들이 요즘 트렌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로우 암솔롯이라는 굉장히
그 시너지가 좋은 조합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스위핑 슬라이더만 구사를 할 수도 있어도 최악의 경우라도 이제 레귤러 불펜 자리까지는 할 수 있을 거다. 최악의 경우라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플로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투수예요. 좋은 투수고 아마 잘 클 것 같아요. 저는 그 돈을 건다면 배팅을 한다면 잘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은 38위 모이세스 바예스테로스 선수입니다. 미국의 김범석이죠. 아,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 뭐 이런 거 다 뭐가 딱 그 사진 딱 2개 놓고 보면 진짜 비슷해요. 살이 야구 주머니가 네, 야구 주머니가 아. 그리고 키도 그렇게 키 작죠. 173이니까요. 네. 거기다 몸무게 88kg고 일단 타격 능력은 메이저에서 보여줬어요 이미. 20경기 뛰면서 오피스 868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비죠. 왜 포수가 안 되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이 선수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포수 수비가 안 좋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에스테로스 네. 같은 경우에는 지타 보셔야지. 일단 지망 타자로 가도 되기는 할 텐데 문제는 파워가 애당초 파워는 부족한 문제죠. 루파워가 문제가 될 왜냐하면- 거라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어떻게든 포수 자리는 유지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포수 아니면은 사실 밸류가 떨어지죠. 좋다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컨택에서의 장점이 이 선수 타격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받았었는데 마이너 시절부터도.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사실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38위라는 순위 안에 들어가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선수가 저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맥켄지 구어 트레이드 때 뭐 사용될 수도 있다 만다 이게 나왔었을 때 저는 진짜 반대했었거든요.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다음은 33위 리암 도일 선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 비슷해요 지금. 네, 다 나오죠. 그냥 예, 제가 슬슬- 일부 막바지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랭킹대에 따라 있다고 네. 이게. 그러니까 52위부터 그 작년 드랩 선수들 네. 다 비슷해요. 지금 3쿼터에 라이딩 무브먼트, 하이존을 잘 박습니다. 양산형이야. 네. VA 좋습니다. 우리의 VA 좋습니다. 세컨더리 있습니다. 근데 서드가 조금 뭐 부족해. 약간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 리암 도일도 그런 케이스고요. 이 3쿼터의 라이딩 무브먼트만 만드는 자원이고 일단은 저는 이제 피치믹스를 어떻게 레퍼토리 입히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도 지금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좀 프로 레벨에서 어떻게 지금 슬락 커브 커터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탑백 중에 자원 구속 1위더라고요. 네. 이 선수가 제이미 아놀드랑 비교해봤을 때 아놀드가 좀 더 낮은 암슬롯으로 던지고 뭐 굳이 따지자면 도일이랑 점프가 오히려 좀 더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다 말씀해주신 대로 피치믹스만 약간씩 다르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33위, 39위, 40위 이쪽에 다 몰려있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도일이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 포심 자체 평가가 제일 좋기 제일 좋죠. 때문에 네. 네, 세인트루이스가 안 그래도 지금 투수 유망주들이 사실 다 좀 애매한 애매하죠. 느낌이 없지 네. 않아 있는데 도일이라면 확실히 이제 1선발, 2선발 그런 실링이 나올 선수니까 앞으로 좀 성장세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선수 중에 제일 몸이 좋아요. 그건 맞아요. 네. 신장도 그렇고 특히 경기 그 비디오 보고 있으면 투실투실합니다. 든든해요. 네. 예, 떡대가, 떡대가 예, 장난 맞아요. 아니셔 이분이. 그래갖고 구속도 잘 나오는 게 이해가 가고 맥스 100마일까지 찍었다는 리포트도 많이 보이고 인게임에서도 98, 9마일을 찍힌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도 지금 쭉 언급되고 있는 1년의 이 투수 유망수들 중에서 업사이드 자체는 가장 높다고 봐요. 뭐 점프라든가 아놀드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다 통틀어서 지금 이번 그 일부에 나오고 있는 선수 중에서는 통하고 지금까지는 통하고 이 도일이 이 32, 52대 사이에서는 가장 업사이드는 높다. 각자 다른 유형으로.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 뭐 리베라 투어라든가 그렇죠. 뭐 팔란테도 있었고 퀸 매튜스, 퀸 매튜스 다 막 맥그립이 저 맥그리비도 있고 마땅찮잖아요. 네, 기대치 대비.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리암 도일만큼은 또 그 선수들에 비해서 확실히 툴도 좋으니까 맞아요. 확실히 좋으니까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또 리빌딩 과정이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야. 다음
네, 다음인데요. 2025년에 9위였는데 이번에는 아. 32위가 된 앤드류 페인터 선수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세요? 필라 팬님 필라델피아 네, 팬 어찌 보면은 설명을 어찌 보면은 이 VAA가 지금 막 엄청 많이 나오는 뭐 3쿼터 이런 투수들이 많이 나오는 그 지금 순위에서 아유 예, 아, 특이한 선수예요. 특이한 트렌드를 선수예요. 역행하고 계세요. 그렇죠. 통파죠. 굉장히 올드스쿨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BA 보니까 리스크가 하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순위가 쭉쭉 밀렸습니다. 32위입니다. 야, 그래서 이 선수는 전반기하고 후반기 좀 나눠서 봐셔야 돼요. 전반기는 포심이 좋았어요. 포심이 굉장히 기대치만큼 나오고 지금 부상 토미전 이후에 돌아온 것 치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기에 이 친구가 뭘 달려고 했냐면 체인지업을 달려고 합니다. 예. 예, 체인지업을 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선발은 이제 그래도 암사이드 하나 있어야 되니까 뭐 자타 경제용으로. 근데 체인지업이 이게 신기한 게 아웃풋은 괜찮아요. 네 네, 맞아요. 아웃풋은 맞죠? 그러니까 뭐 스톱플러스 이런 거 막 보면은 안 좋긴 한데 아웃풋은 괜찮아요. 예, 내가 봤을 때는 정통 오피스트 스피드 계열인 것 같아요. 근데 포심이 망가졌어요. 포심이 원래 98마일에 이제 RBB 18에서 19 찍은 거에서 지금 95마일에 뭐 회전수가 1900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프로신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아요. 지금 이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피처빌리티가 조금 끔찍하다는 수준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일단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체인지업을 이대로 형태로 유지하면서 제가 봤을 땐 체인지업 여기서 더 끌어올리다가는 진짜 사고 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지업을 유지를 하면서 포심을 점차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건데 전반기에 또 리스크가 뭐 있냐면 컨트롤이 안 좋았어요. 커맨드가 안 좋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운데 존 파운딩하는 건 잘았는데 이 세부 구종에 대한 그 커맨드가 완전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BA에서 하이 준 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파이프라인 보시면 컨트롤 65라고 나와 있는데 컨트롤 65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그런 컨트롤 아닙니다. 네. 옛날 잘- 평가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렇죠. 옛날 평가 70이었는데 65로 떨고긴 했는데 지금 트리플 A나 더블 A 보시면은 그 정도가 절대 아니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망가져가는 피처빌리티를 좀 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스토벌 맛 같다는 이 맛이 가는 과정에서 팔각도를 좀 내렸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걸 좀 올리면 복근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또 체인지업이 문제가 되겠죠. 체인점 망가져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커맨드가 망가진 거는 음. 그래도 소미전 복귀 첫 시즌이니까 그렇다고 칠 수 있다고는 음. 하는데 페스티벌은 좀 복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가 당장 다음 시즌에 필리스 개막 로테이션 네, 들어갈 들어가야 이 친구 돼. 들어갈 5선 말이에요. 거- 예. 예. 같거든요. 예. 이 상태로 근데 좀 많이 어렵죠. 아이 뭐 피베타죠. 뭐 처음 올라서 피베타나 벨라스케스처럼 던지겠죠 뭐. 벨라스케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로 지금 메이저 로트 도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 상정 자체가 지금 좀 복잡하고 선발이 없는 편이긴 하니까 일단 올려서 쓸 거는 같아요. 근데 일단 뭐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했으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을 네. 말하자면 일단은 부상 이후로 예우는 괜찮아요. 예우는 괜찮고 이게 뭐 아파서 아니면 뭐 그냥 이제 부상 여파로 구속이 떨어진 게 아니라 얘가 체인지업을 달려다가 예. 이제 애가 좀 몸이 말을 안 들어서 포심이 좀 떨어진 케이스라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70으로 준 게 저는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페스티벌 가졌는데 근데 이제 다른 구종 정착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으니 이거를 되돌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쓰는 거겠죠. 근데 이제 리스크는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저에서 던지는 거를 봐야겠지만 급격한 리바운딩이 없으면은 초반에 받았던 막 이제 그 9위 시절 받았던 그런 하인만큼 못 던지는 것 같고 충분히 지금도 이산 선발 프로덕션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리스크가 높아졌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순위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암스롯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페스티벌이 시즌 중에 리포트 저도 페인터 워낙에 오랫동안 하이브를 봤던 탑 유망주라 이런저런 유망주 관련 매체나 리포트 사이트에서 리포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즌 치러가면서 암슬롯이 좀 약간 흔들려가지고 내려왔다는 리포트도 봤고 그 과정에서 페스티벌의 무브먼트가 변했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수직으로 가기보다는 컷이 걸려가지고 내려온다든가 구속은 유지가 음. 되지만 뭐 그런 평가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컨더리들과의 페어링도 좀 망가지고 이런 경향성이 좀 있어서 일단 딜리버리부터 다시 좀 가다듬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페인터 같은 경우에는 광원 씨가 계속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페스티벌의 세부 무브먼트 프로필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상적이진 네. 않아요. 세컨더리들과의 페어링도 당장 좋다고 보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든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메카닉적으로 다시 한창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그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친구 피처빌리티가 얼마나 끔찍하냐면 싱커를 던졌는데 SSW가 라이딩으로 받아요. 네? 그러니까 싱커를 던지는데 SSW가 보통은 이제 싱킹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 네. 맞죠. SSW가 라이딩을 받습니다. 잭라이터인데요. 그러니까요. 비슷해. 는 다른 게 네. 좋잖아 그 대신. 예.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페스티벌하고 슬라이더, 그러니까 슬라이더가 좋은 평가긴 한데 네. 이 친구도 왔다 갔다 거려요. 슬라이더도 지금 정립이 안 된 상태야. 재현성이 문제구나. 네, 재현성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낮게 보는 게 그것도 있어요. 지금 피처빌리티를 지금 다시 처음부터 정립해야 돼요. 이 친구는. 예. 근데 베이스는 좋아요. 좋아요. 베이스는 좋아요. 툴은 여전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정도. 네, 그럼 다음은 29위 브라이스 레이너 선수입니다. 당장 미드 시즌에 탑 10으로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유망주입니다. 동의합니다. 맞아요. 어. 네. 작년 시즌에 부상을 시즌 일찍 접지 않았어도 순위가 더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2024년 드래프트에서 출가 유격수 탑 2가 레이너랑 그리핀이었잖아요. 네. 네. 그리핀은 이미 저 위에 가 있지만 우주로 가셨고. 레이너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BA에서 딱 파워투를 55를 주긴 했는데 지금 뽑아내고 있는 타구 속도 보면 60 그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맥고니글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디트로이트다 보니까 팀이 훨씬 더 유격수에 가까운 툴을 가지고 있어요. 어깨는 70점을 받았고요. 수비도 일단 55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보여줘야 되는 건 작년 성적이 운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겠죠. 수비 평가가 되게 좋아요. 예,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까지 올라가더라도 2루 최소 2루 그리고 그 유격수 자리로 레귤러로도 지켜낼 수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고 특히 그 풋워크에 대한 평가가 꽤 좋게 항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아주 플러스 요소가 크게 되는 거고 타격적인 측면에서도 세부 지표 뜯어보게 되면은 그 90% EV, 맥스 EV 같은 부분도 생각보다 되게 좋게 찍힙니다. 111마일 넘어요. 최상위 네, 아닐 아주 좋게 거예요. 찍히고요. 그래서 파워 툴적인 측면에서도 육각형이 꽤나 꽉 차 있는 그런 유망주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 대신 리스크는 좀 커요. 아무래도 이 선수가 뭐 파워라든가 순수 신체적인 그 특색에서 오는 어떤 툴적인 평가는 좋으나 아직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마이너리그 성적은 좋았으나 히툴에서 약간 불안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다 그렇지만 근데 그것 역시 우리가 앞서 50위권에서 얘기했던 그런 다른 뭐 조름주라든가 이런 선수에 비하면 뭐 걱정거리도 아니고 아마 시즌 막바지에 부상당해가지고 못 나온 걸로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에 복귀를 할 텐데 복귀한 이후에 지난 시즌에 활약을 이어간다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탑 10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런 툴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 타자들 유망주들이 참 좋은 게 콜로라도 일부에서 깠던 거랑 반대로 디스플린이 어느 정도 다 보장이 갖춰져 되죠. 있거든요. 있죠. 맥스 클락이나 뒤에 얘기할 그렇죠. 저기 맥고니글도 그렇고 다 그런 일관되게 공통점이 나타난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26위 노아 슐트 선수 알아볼 텐데 아이고. 좋죠. 2025년에 10위였습니다. 페인터 아까 얘기했던 페인터와 함께 이번 시즌에 발목 잡힌 탐방주 중 하나인데요. 페인터보다는 저는 좋게 봅니다. 페인터보다는 좋게 보고 BA도 지금 26위 올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번 시즌 좀 부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구속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명확한 인과가 있어요. 무릎 부상이라는 명확한 인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해결이 된다면 작년의 하입을 그냥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완도 좀 다 비슷해요. 지금 막 딕세션 슬라이더 콤보 있잖아요. 그거 자완 국민 콤보들 그런 것들에 이제 좋은 구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노아 슐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한 해 절더라도 이제 충분히 탐방주 라인에서 킵할 만한 유망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체인지업도 지금 메인 레퍼토리 보조할 수 있을 정도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평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 화싹에 이제 그 두 번째 왕조의 헤이건 스미스 있잖아요. 헤이건 스미스보다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희망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제가 화이트삭스 팬이 아니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진 않았으니까 이런 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페인터보단 낫다. 예. 여기 근데 여기는 다른 거보다 이해가 가는 게 신체적으로 너무 골리앗이다 보니까 네, 레디 존스 어려워요. 느낌이잖아요. 2m 넘지 않나요? 네, 넘어요. 예, 넘어가지고 재고 잡기 좀 힘들 수 있어요. 릴리스 포인트도 아직 흔들린다는 거 맞아요. 보면은 아무래도 그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건 스미스랑 다른 지점은 페스티벌의 그 구속이라든가 여러 무브먼트 측면에서는 프로필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거. 특별히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뭐 아주 경고등이 울릴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고. 볼넷을 많이 준 게 결국에는 지난 시즌 아주 안 좋았던 성적의 핵심 원인이었지만 시간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 여기는 그렇죠. 진짜로 프로에 데뷔하고 나서 지금 좀 안 좋은 지금 성적이 지난 시즌 나온 거에 그 이유가 인과가 좀 명확해요. 그러니까 헤이건 스미스는 넌 갑자기 왜 그러냐가 주된 그거라면은 이 노아 슐츠 같은 경우에 너는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오케이 이해된다 너는. 그러니까 좀만 집중을 좀 잘 해보자 이 그렇죠. 느낌이라 기본적인 그 틀 자체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완성도를 높여간다면 충분히 프런트라이너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슬라이더 커맨드라고 네 생각이 그게 제일 되는데 중요해요. 네. 슬라이더 커맨드만 잘 잡으면 일단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저 안으로서는 성장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확실히. 친구 03년생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트리플 A에서 지금 트리플 A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 솔직히 성장세가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받는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둘 것 같습니다. 노아 슐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지고 있는 틀 자체가 굉장히 좋고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네. 트렌디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너무 많아요. 슬라이더가 좋음으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계속 프로에 와서도 시험을 계속 해야겠지만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래도 가용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클 것 같다라는 게 제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당장 2024년에 WA에서 되게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하이브를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즌에도 WA에서 여전히 스터프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볼넷이 좀 많아지면서 맞아요. 이제 구종을 좀 가다듬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깔끔하게 정돈만 할 수 있으면은 뭐 한 시즌 정도 이렇게 박은 거는 이해를 해줘도 된다. 툴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다음은 25위 케이드 앤더슨 선수입니다. 이 친구도 하이 3쿼터 암슬로제 라이딩 부분 가지고 슬라이더 메인 오프 네, 양찬형이에요. 비슷해 VA예요 그냥 무조건. 아, 네. 그래서 저 안에도 좀 상위백들이 특히 작년 상위백들이 좀 프로필이 다 비슷비슷해 보여. 이 친구도 근데 이제 제가 그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VA 활용해가지고 라이딩 무브먼트 뽑아내는 애들은 지금으로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단들이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이 케이스가 굉장히 뭐 되게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케이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물론 이 친구도 이제 그 프로 입단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플로어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리스크가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슐츠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통이라든가 이런 선수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 선수의 장점이라 한다면은 레퍼토리 안정성이 좀 있다. 구종을 여러 개 던지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빠지는 게 없이 이미 그 지난 시즌 데뷔한 이후에도 그것들이 어느 정도 프로 레벨에서 발현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어느 정도 좀 플러스 매력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음 시즌에도 잘 이어간다면 충분히 좋은 활약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직 프로 데뷔는 안 했죠 부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싱글 A에서 시작을 할 텐데 하이 싱글 A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거고 빠르면은 그래서 NCA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 그 구종 구사 완성도랑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식해서 싱글 그리고 더블 레벨에서 잘 보여줄 수만 있으면 저는 지금까지 저희가 언급했던 모든 투수 유망주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플로어는 가장 높을 수도 있다. 플로어가 제일 단단하다. 제일 단단하다고도 봐요. 왜냐면은 NCA에서는 진짜로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생각하기에는 지난 시즌 그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가장 NCA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메이저리그로 소위 얘기하는 트랜스레이트 될 가능성이 높은 투수 중에 하나였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빨리 마이너에서 던지는 걸 보고 싶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18위 브라이스 엘드리지 선수 알아보겠습니다. 애들이지. 저희가 이번 유망주 특집 방송하면서 이런 유형의 선수들 몇 번 봤죠. 라자로 몬테스, 뭐 앞서 얘기했던 라이언 클리포드, 또 그렇죠. 뭐 자이로 호프 많이 얘기했지만 이 모든 유형의 이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 중에 최고봉입니다. 오, 얘가 파워가 1등이고요. 그들 중에 그리고 히트 툴에 대한 리스크도 1등입니다. 아, 터지면은 얘는 클린업이에요. 고정이에요. 그렇죠. 터지면 클린업 중에 그래야지. 홈런왕도 노릴 수 있는 선수인데 리스크도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업사이드는 진짜 높아요. 그렇죠. 올해 삼진율이 29.3%거든요. 생각보다 낮았죠. 근데 이게 작년에 비하면 4%가 오른 수치고요. 타율은 그러니까 물론 마이너 레벨이 똑같지는 않으니까 뭐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3푼 정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파워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엘드리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엘드리지 같은 유형의 유망 좀 많이 나오는 거 사실이고 그다음에 업사이드 많이 큰데요. 이게 유일한 희망이면 안 돼요, 샌프란시스코는. 맞아요. 네. 얘는 근데 지금 이게 변수로 둬야죠. 네, 이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게 저의 제일 리스크고요. 애드리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형의 유망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리스크가 마일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절대 말도 아니에요. 이거 미드, 저는 미드. 미드예요. 미드에서 미드는 마일드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리스크는 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뒤에서 얘기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제 파워 몰빵형 망주들보다는 삼진율이나 이런 케이스도 이렇고 조정이 좀 되고 있어요. 내는 성적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편이라.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문제는 저기 필딩이죠. 포지션이 지금 어쨌든 1루로 보잖아요. 근데 1루밖에 안 되죠. 1루밖에 안 되는데 필딩 40이면. 근데 문제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1루로 쫓겨난 친구가 저희 그렇죠. 데버스라고. 그렇죠. 그 하나가 데버스 있는 vs 유형이죠. 엘드리지인데 그럼 누군가 하나가 이제 고정 지타로 가야 되는 음. 상황이 나올 텐데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체프만 쫓겨내고 그냥 데버스 3루죠 그냥. 체프만을- 재밌긴 하겠다. 3루 데버스에 1루 엘드리지면 재밌긴 하겠네요. 진짜 그 호러쇼겠네요. 로건 웹 같은 땅볼형 투수들은 아주 좋아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예. 옛날에 필리스 봄 호스킨스 그 그 라인이요. 범 호스킨스, 오. 저기 세구라 뭐 또 누구냐. 아우 기억하기도 좋다.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예. 그렇죠. 예, 최악의 라인. 좌익수로 호스킨스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반복해서 말하지만 샘프가 이러면 안 돼요. 샘프가 얘가 네. 유일한 희망이면은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좀 팀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가뜩이나 홈이 오라클이에요. 여기. 오라클도 그건 있고. 심지어 좌타고. 예. 예. 거의 본지처럼 넘기는 거 아니면 좌완거포가 살아남기 힘들어요. 벨트 그렇죠. 말고 제대로 맞아요. 살아남은 좌완거포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뚫을 만한 파워툴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걸 맞아요. 뚫을 만한 오라클을 파워툴은 가지고 있어요. 파워툴은 그래도 어마무시하죠. 예, 그렇지만 조금 그것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뒤로 돌아가서 18위 전에 이제 저희가 생략한 선수들이 이제 야수 라인업이 쫙 있었거든요. 24위부터 19위까지 싹 다 야수예요 여기는. 예. 근데 보면은 24위 호세 데파울라, 그다음에 23위 쌀 스튜어트, 22위 트레비스 바자나, 맞아요. 21위 딜런 비버스, 20위 에두아르도 킨테로, 19위 카슨 벤즈입니다. 딱 전형적인 그 느낌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네, 이제 맞아요, 리스크가 맞아요. 좀씩 줄어들어요. 네, 맞아요. 네, 줄어들고 안정적인 유형의 이제 선수들이 확실히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명을 꼽자면은 쌀 스튜어트하고 카슨 벤즈예요. 아무래도 쌀 스튜어트는 타격 측면에서는 견적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미 맞아요. 보여줬죠? 이미 보여줬죠. 보여줬고 네. 확실하게 그 뭐랄까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느낌의 그런 타자로 견적이 잡히고 있어서 히트 툴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예, 히트 툴이 실제로 BA 평가도 65점 받는데 파이프라인 기준으로 봐도 55, 60 나오고 있고 스카우팅 리포트 이런저런 리포트 보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마이너 지표로 뜯어 보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컨택 맞아요.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언급했던 모든 탑백 안쪽에 있는 모든 타자 유망주들 중에 가장 메이저 레디가 되어 있고 가장 저점이 안정적으로 잡힌 타자 유망주가 드디어 나왔어요. 랭킹이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견적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스튜어트는 당장 올해 이제 신시내티 메이저리그 로스터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할 예정이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데폴라가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툴가이 유형 야수들 중에서는 가장 가다가 잡혀 있어요. 마음에 듭니다. 아까 말했던 자이르 호프랑은 좀 달라요. 여긴 좀 진짜 느낌이 나요. 마이너 얘는 지표도 애초에 그렇고 히트리 보장이 좀 돼 있는 그렇죠, 느낌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피파 양끌이라. 이쪽도
이제 수비가 좀 약간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그 대신 히트툴, 파워툴 둘 다 밸런스 있게 잘 잡혀 있고 마이너 지표도 잘 잡혀 있고 메카닉적으로도 나이 대비 상당히 성숙해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여기도 다저스 입장에서는 이 선수한테 기대를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비버스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아니, 이렇게 높게 줄 건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바자나도 이렇게 바자나도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이루수가 예, 그리고 퀸테로는 뭐 데팔로에 비하면은 좀 별로 개취는 아니긴 한데 높게 주는 이유는 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벤지 정도가 이제 되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저점이 잡힌다. 지난 시즌 가장 많이 랭킹이 상승한 외야수 중에 하나거든요. 카슨 벤지가 BA 랭킹이 19인데 제가 많이 리포트를 봤는데 대부분의 유망주 매체에서는 탑 10 언저리에 들어갑니다. BA가 낮게 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일단 제일 강점이라 할 만한 부분은 출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디서플린이 뛰어나고 컨택 히툴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점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결국에는 이 선수의 실력을 결정할 거는 트리플 A 그리고 메이저 레벨에서 파워가 얼마나 나오느냐. 만약에 20홈런, 25홈런 견적이 나온다면 올스타 플러스 알파고요. 15홈런에서 10홈런 정도에서 잡힌다면은 아주 솔리드한 레귤러급이 될 겁니다. 그 외의 모든 툴은 다 55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진짜로 이 벤지를 기준으로는 이제 탑 20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제부터 언급될 모든 유망주들은 업사이드가 올스타급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여기 벤지가 딱 기준선인 것 같아요. 네. 벤지가 딱 니모 느낌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니모 약간 업그레이드된 니모죠. 업그레이드된 니모 니모, 느낌 네, 나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아요. 이 위로는 뭐 거의 다 이제 지금 어느 정도의 리스크도 적으면서 조금 이제 포텐셜이 좀 올스타급인 이런 저도 이제 선수들이 좀 견적이 많죠. 나옵니다. 예. 여기서부터. 네, 그럼 다시 17위부터 시작합니다. 17위는 페이튼 톨레 선수입니다. 근데 톨레 페스티벌 좋은 거 저는 맞긴 하거든요. 아 뛰어나죠. 근데 페스티벌은 기가 80은 막힙니다. 아닌 것 같은데. 80은 아니에요. 80은 아닌 것 같은데 80은 왜 80은 이렇게 쉽게 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70은 충분한데 이게 막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페이튼 그런 톨레 거 페스티벌 80 줄 거면 엘드리지 파워 80 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80은 그렇게 남발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일단 네. 근데 페스티벌 좋은 거 맞아요. 최소 70이에요. 좋아요. 네, 네. 70이에요. 페스티벌 파운딩만 지금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은 뽑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친구를 좀 좋게 보는 게 올해 좀 레퍼토리 보면은 아웃풋 뽑으려고 좀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좀 핫한 거 있잖아요. 킥체인지 던지고 네. 그다음에 커터 슬라블리 핫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스위핑 것들- 슬라이더 네, 던지고요. 스위핑 슬라이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찍먹은 해봐요. 근데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거 안 하는 거보다 나은데 조금 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있어요. 과하다는 게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말하자면 이게 정립이 되기 시작한다면 무섭게 성적이 치고 올라갈 오를 수 성이 있다. 높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정립이 되면요 굉장히 좋은 유망주라고 봅니다. 저는 탑 10 안에도 들 수 있을 만한 투수 1위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유망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 나오는 화이트가 있습니다. 화이트, 토마스 화이트랑 톨레 둘 중 하나 이게 자완 유망주 둘이잖아요. 네. 예. 둘 중 하나 고르면 전 톨레 고를 것 같아요. 예. 저도 화이트랑 톨레 중에서 톨레 고르겠습니다. 저 지금 당장으로서는. 네. 지금 당장은 근데 본인이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하고 던져 보니까 이게 페스티벌 의존도가 너무 심해져서 네. 오프스피드 피치를 제대로 장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겨울에 열심히 이거를 만지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고 레퍼토리가 아직 완성 안 된 건 맞는데 결국 투구의 근간은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 페스티벌이라서 결국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미 평가가 정점에 찍은 이 선수라면 당연히 프런트라이너 그 선발급 실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다만 이제 이 선수가 던지는 그 브레이킹 볼들의 무브먼트가 솔직히 좀 뭔가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페스티벌 원툴 네. 느낌이에요. 예, 탐망조 네. 치고는 좀 그렇죠. 페스티벌이 너무 그래서 좋으니까. 메이저리그 등판했던 경기들도 그 찾아보시면 그게 문제가 돼서 피홈런 주구장창 맞았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당장 내년에 잘할 거다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시간이 좀 네. 걸릴 것 네. 같죠. 일단 좀 자이로로 떨궈야 될 것 같고 슬라이더. 네, 맞아요. 자이로 좀 떨구고 뭐 스위핑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자이로까지 떨구고 그냥 커터하고 슬라 분리만 돼도 저는 성적은 어느 정도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체는 뭐 기체 달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이 네. 선수가 던지는 레퍼토리 여태까지의 그 역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 피처빌리티라든가 그 본인의 감각이 아주 탁월한 선수 같지는 않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트랙 레코드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차라리 변형 페스티벌, 변형 네. 페스티벌 중심으로 레퍼토리 구성해서 요즘에 보면은 그 세컨더리 중요하지만 진짜로 페스티벌 위력이 톨레 정도 되면은 그거 중심으로 사이클링 해가지고 변형 페스티벌 한두 개 던지고 페스티벌 비율 한 90% 가져가면서 잘하는 투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롤모델 잡고 가져가면은 충분히 견적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랭킹이 높은 이유는 알겠으나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다. 존재는 한다. 네, 존재한다. 랭킹 대비.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페스티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커스브리만 해도 저는 그쵸. 괜찮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커스브리만 해도 좀 어느 정도 성적 뽑아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커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커터는. 네, 커터는 괜찮아요. 네, 커터는 괜찮아요. 그러면 된 거야. 그러니까 변형 페스티벌 하나 던지면 저는 맞아요, 된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그럼 다음은 16위 세바스찬 월콧 선수입니다. 텍사스 팬이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시죠. 전형적인 툴 가이드는 맞는데 이 성장 과정이 지금 앞에 있는 툴 가이드들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계속 뭐 히툴이 문제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월콧은 지금 그 히툴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헛스윙 삼진율은 줄였거든요 오히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파워툴 발현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타구 속도는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땅볼로 다 많이 이어지거나 발사각 이슈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너무 좀 과하게 당겨치는 이슈가 좀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19살이거든요. 근데 더블 A에서 풀시즌 하면서 그래도 OPS 7.4 유지했으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 와중에 맞아. 뭐 본인 약점을 해결하는 낌새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왜 좀 재밌는 게 이 포지션 문제가 이게 온갖 말이 다 나오고 있어요. 유격수가 된다부터 3루, 외야, 그러니까 뭐 1루랑 포수 빼고 다 나오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당장 러시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텍사스도 그 선수는. 보통 저러면 3루로 가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근데 이제 월콧은 제가 봤을 때는 06년생이 더블 A 뚫는 게 대단해요. 네, 대단해요. 그러니까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뚫고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괜찮게 했어요. 파워 빼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히툴 계산한 게 전 되게 큰 것 같아요. 지금 파이프라인은 55로 줬거든요. 힛을. 저 힛 이렇게 오르는 툴가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상위 레벨에서 네. 경험을 하는데 이렇게 힛이 오른다는 거는 약간 진짜의 증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도 빠르고. 발도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약점을 메워가는 모양새가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출가이들이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월콧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더 훨씬 더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망조라고 생각합니다. 에단 살라스가 지금 07년생인가요? 그렇죠. 예. 7.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AA 올라가서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바스찬 월콧은 이거를 잘 뚫어내고 있다. 특히 제일 어려운 투리가이한테 제일 어려운 AA 구간을 그래도 잘 뚫어내고 있다는 일인은 했다. 점에서 예. 저는 탑 10 정도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이프라인에서 7입니다. 네. 7위. 네. 줄만해요. 좋습니다. 네, 이 줄만해요. 선수의 여기야말로 그 순수 그 음. OPS만 가지고 평가하기 애매해요. 맞아요. OPS는 741 정도라서 얘가 왜 탑 10이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장을 좀 더 했다고 하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중견수라든가 미드인필더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깨가 워낙 저도 좋아가지고 맞아요. 센터필더로 옮긴다고 해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유격수 계속 있기가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요. 사이즈 네.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가변적이고 유동성이 있고 좋은 의미로 유동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2025년에 7위였던 15위 버바 챈들러 선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노잼이에요. 그냥 어차피 잘해요. 2선만 될 것 잘해요. 같아. 그냥, 맞아. 그냥 잘합니다. 예, 그냥 구속 엄청나고요. 파워 피처. 예, 프로네이터 삼각형 딱 돼 있고요. 그러면 뭐 솔직히 그냥 진짜 커맨드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이상 망할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딱히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우한 맞아요. 파워 피처예요. 이미 그냥- 작년에도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네. 그 선수. 그냥 딱 2선발. 왜냐하면 스킨스 때문에. 근데 사이언급으로 크는 미래는 잘 안 그려지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세컨더리가 좀 약해서. 네, 세컨더리 좀 약하고 그냥 너무 전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뚫으려면 뭔가 세컨더리가 좀 강력한 게 있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팀에서 2, 3선발 하면서 스킨스 뒤 받쳐주면서 좀 약간 해적선의 부흥을 노리는 그런 유형의 선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버바 챈들러 보면서 그 좀 더 강화된 버전의 제러드 존스 같아요. 음. 네, 제러드 존스 한창 하이프 받을 때
막 평가 좋았잖아. 근데 전 그랬었죠. 그때도 그 정도인가 맞아요. 싶었는데 버바 챈들러는 그 정도인가라는 얘기 안 나와요. 좋아요. 그렇죠. 네. 되게 좋은 투수 유망주고 체인지업이 세컨 피치죠. 지금 그렇죠. 단계에서는. 근데 장기적으로는 슬라이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수의 특징을 고려하면은 근데 또 만져봐야겠죠. 네. 근데 페스티벌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둘 다 그냥 가단이 있어요. 가단이 슬라이더, 있어요. 체인지업 둘 다 좋습니다. 가단이 네. 있고 그런데 이게 챈들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좀 많아요 피치에. 전형적이에요. 전형적이에요. 네. 좀 팔아야 돼. 근데 제로드 존스 네. 팔자. 그러니까 제로 존스 파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이번에 같아요. 좀 많이 팔긴 팔았는데도 아직도 재고가 좀 아직도 많이 쌓여 있어요. 많이 네, 쌓여 많이 있어서. 쌓여 네. 근데 켈러를 못 팔아가지고 뭐 이건 뭐 나중에 그건 얘기하고 나중에 네. 여기서 얘기할까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럼 바로 14위 에이단 밀러 네, 얘기해보겠습니다. 필라펜. 필라라서 에이던은- 가볍게 네. 봤을 싸위 때 맞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페인터에 대해서 핏줄 세우고 막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에이다는 잘 크고 있어요. 에이다는 잘 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전반기 후반기 좀 달라요. 전반기에 항상 그랬어요. 마이너 레벨 올라갈 때마다 이 친구는 적응을 못했습니다. 적응을 못했는데 이 친구가 왜 지금 14위로 갔냐면 후반기에 엄청나게 잘 쳤어요. 후반기 그 특히 9월쯤인가 8, 9월쯤에 엄청나게 뭐 히팅 프로필도 굉장히 잘 찍히면서 이 구간을 굉장히 잘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그렇죠. 트리플레이도 잠깐 찍먹해보고. 그렇죠. 네. 트리플 A까지 찍먹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숏이 지금 60이 된다는 평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 믿기지는 않지만 믿기지는 않지만 숏이 60이 된다는 평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숏으로 미래도 보고 있다라는 평이잖아요. 결국에는 다방면은 올라운더의 유망주는 맞아요. 이 정도 고평가받은 유망주도 많고 맞고 발도 빠르고. 그렇죠. 발도 빠르고 그 다음에 타구 프로필 굉장히 좋고 물론 탐망주 완전 탐망주 레벨은 아니지만 탐망주 레벨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이제 그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성적도 뽑아주면서 굉장히 이제 리스크는 적은 포지션도 이제 숏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분위기에 이런 선수면 사실 이제 이 정도 12위권 그쵸. 받을만 하죠. 히틀 빼고 모든 게 55, 60 받을 만한 선수면 네. 충분히 여기 이 순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선수라 생각해요. 근데 유일한 리스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슬로우 스타터 기질이에요. 이게 레벨마다 그러니까 저스틴 크로포드랑 완전히 반대예요. 저스틴 크로포드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건 보잘것없어요. 네. 근데 레벨은 때려보죠. 레벨은 가자마자 때려보세요. 적응력이 저스틴 빠르고. 크로포드는. 근데 에이단 밀러는 조금 이제 적응이 좀 굉장히 느리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메이저 레벨에서 이게 막혔을 때 얘가 어떻게 탈출을 하느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그것만 이제 해결이 된다면 저는 안정적인 유형의 올라운더, 뭐 유격수 혹은 3루수로 올스타급으로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13위 토마스 화이트 선수인데요. 2025년에 33위였던 선수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 순위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딱 토마스 그러지 않아요? 네, 별로 안 좋아요. 토마스 화이트는. 네. 근데 이 친구 보면은 뭐 누구 생각냐면 고어 유망주 시절 좀 생각나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고어의 그 데뷔 전에는 컨트롤 40 받을 때는 그때 안 좋았죠. 그 네. 전에는 또 좋았죠. 이런 장단점이 워낙 이제 딱 보이는 선수다 보니까 지금 어드저스티드 55 라인이 맥린, 예세비치, 챈들러, 톨레, 화이트예요. 근데 이 중에서는 저는 제일 리스키하다고 봅니다. 리스크는 제일 크고 지금 올해 체인지업이 좀 성공적으로 달린 것 같아요. 그래도 65 받더라고요. 비해서. 그래서 예, 그럴만 했어요. 네. 그럴만했어요. 그래서 저랭까지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이 어드저스트 55 라인에 낄 만한 선수냐라는 거에서는 조금 이제 좀 회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게이지 점프 얘기했을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게 반복 가능한 딜리버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반복 가능한 딜리버리라는 것은 이제 아까 준영 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운동 능력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토마스 화이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리스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재구 리스크가 터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안 좋게 보는 유망주는 맞지만 근데 실링 자체는 굉장히 높아요. 어제스트 55 라인 중에서도 그렇죠. 거의 맥린이랑 비슷한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더블 플러스가 3개잖아요. 더블 네. 플러스가 3개라는 건 굉장히 뭐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 문제가 없이 그냥 순탄하게 그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프론트 라이너죠. 당연히 프론트 라이너고 현실적인 컴패리즌은 딱 그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요. 다음은 12위 레오 데브리스 선수입니다. 일단 18살인 거를 19살이 됐네요. 그래도 19살인 걸 디포트로 깔고 가긴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애매해지고 있어요. 파워 55랑
수비 55에서 내지 50 이게 좀 의심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타구 속도가 일단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는 하거든요. 프레임은 좋은데 그리고 누구지 어떤 패널 말 이해하면 지금 수비 만약에 지금 당장 메이저리그에 놓으면 제이콥 윌슨보다 유격수 수비를 못할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윌슨이 평균 이하 수비수인 거 생각하면 살짝 애매해지죠. 애매하죠. 물론 성적은 되게 좋아요. 이미 18살에서 더블A 21경기 동안 오피스 910을 찍었어요. 오클랜드 오자마자 AA 가가지고. 예. 네. 근데 이게 파워팅이랑 수비툴이 애매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 정도 레벨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계속 남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들보다 더 어린 나이 그렇죠. AA에서 이 정도 성적을 뽑아냈다는 거 자체로 이제 고평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저도 고평가하는 쪽과 저평가하는 쪽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고평가하는 쪽은 사실 06년 이거죠. 적은 나이에 제일 뚫기 힘든 A 플러스 AA를 주파를 했다. 이것만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평가하는 쪽은 단순해요. 그냥 제콜 프로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약간 그렇잖아요. 제콜 프로파 냄새가 나 조금. 파워 이런 게 있어요. 그 제콜 프로파도 마이너는 되게 잘 뚫었거든. 근데 이게 터지면 메이저 리그 레벨에 터지면 애매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저평가 쪽의 의견인데 저는 사실 좀 저평가에 좀 마음이 기울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의 유망주들이 조금 메이저에서 생각보다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실링을 특히 지금 뒤에서 나올 1에서 4위까지의 유격수 유망주를 고려해보면 그 정도 레벨인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BA가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한 12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데브리스는. 근데 물론 좋은 유망주입니다. 근데 이제 탐망주 기대치 대비 조금 이제 저평가에 좀 마음이 가는 선수긴 하다라는 거 정도는 것 같아요. 리스크는 적어요. 근데 리스크는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은 11위 카터 젠슨 선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메이저에 올라와서 타격 완전 제대로 보여줬죠. 그렇죠. 서번트 들어가 보면 물론 표본이 적긴 하지만 모든 게 다 시뻘건색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뭐 내년에 신인왕 경쟁에도 이상하지 않을 선수죠. 이미 되게 괜찮은 네. 타이밍인 게 이미 그 살바도르 페레스가 꺾이기 시작한 시점에 이제 슬슬 주전 포수 내려놓긴 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그렇죠. 근데 이제 딱 카터 젠슨이라는 대형 포수 유망주가 딱 마침 타이밍 좋게 올라온 것 자체가 캔자스시티한테는 굉장히 큰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되게 기대봤던 게 블레이크 미첼인데요. 그랬었죠. 네. 근데 올해 컨택 문제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부상이랑. 카터 젠슨은 근데 그 때려내는 타구의 그 가진 이 네. 파워 툴가이인 거에 비해서도 히툴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좋죠. 네, 좋은 편이죠, 되게. 여기 이제 수비까지도 평균 정도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진짜 포수로서 이제 올스타 레벨까지도 네, 이제 그렇죠. 실링이 나오는 거죠. 무난한 탐망주 포수인 것 같습니다. 뭐 네. 무난하게 수비도 그냥 무난하고 그다음에 이제 팝타임 좋고 암은 좋은데 약간 근데 뭐 포수로서는 뭐 포수로서 그냥 평균 정도는 간다 그 정도고 타격이야 뭐 좋은 거 다 설명을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당장 기용 가능한 유망주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요. 다음은 10위 트레이 예세비지 선수입니다. 예스비지는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해요. 월드 시리즈의 네. 고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네. 예스비지를 어느 이제 토론토 팬 너드분께서는 뭐 52 그 전체 52에 안 넣고 그런데 그 정도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미 메이저리그 네, 선수 네, 랭킹 네, 아니에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포스트 시즌은 신데렐라고 그다음에 무식하게 암앵글 60도로 때려박습니다. 스플리터와 포심을.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레이 예스비지가 망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망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극단적인 하이프로 네. 느낌이죠. 물론 하이암슬 러지 디자인 필요성이 조금 낮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스플리터 자체로도 굉장히 밸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결국에 예스비지가 포시랑 정규에서 차이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스플리터 커맨드라고 생각합니다. 스플리터 커맨드. 스플리터 커맨드가 스플리터는 특히 체인지업도 그렇지만 준원으로 파운딩했을 때 굉장히 아플 수 있는 구종이거든요. 물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플리터가 워낙 좋아요. 그 암앵글 높고 그 다음에 이 무브먼트 자체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를 존 안에 넣게 되는 순간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탐망주 라인에서는 이게 10위까지 받을 선수인가라는 저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포심 스플리터 그 다음에 이제 서드가 슬라이더인데 슬라이더 활용도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활용도를 조금 이제 높여야 된다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세심하게 필요한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뭔가 정립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정립이 있기 전에 10위까지 고평가하는 거 조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15위, 20위 정도면 저는 납득했을 것 같은데 10위는 너무 큰 것 같긴 해요. 저 이게 개인적으로. 포스트 시즌에서 잘하면 유망주 순위가 확 올라가요. 이게 어쩔 수 그전 없죠. 케이스가 에반 카터 있었죠. 음. 물론 카터는 그 전에 순위가 정말 높긴 했는데 월드 시리즈까지 쫙 거의 오피스 그 유지하니까 5등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그 모습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죠. 그 이후에는. 뭐 그렇다 치는데 저는 얘기해보고 좀 슬라이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슬라이더가 보통은 우타자 바깥쪽으로 휘잖아요. 그래야죠. 음. 이 선수는 거의 포심이랑 그 횡무브본트가 같아요. 포심이. 그러니까 일단은 포스트 시즌에서는 약간 본인이 그래도 사용법을 알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이더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좋은 슬라이더는 아니니까. 그래서 횡 무브먼트가 좀 더 많아지는 게 좋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워낙 팔각도 높기도 해서. 결국에는 알파 2점 오메가는 페스티벌과 스플리터 음. 페어링이죠. 그렇죠. 스플리터는 근데 플레이오프 때 보여줬던 것만 보더라도 플러스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페어링만 놓고 봐도 저는 되게 하이플로어 느낌의 아주 안정적인 강한 3선발, 보더라인 2선발 느낌이 나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그 플레이오프 때 주목을 받았던 어린 투수들이 꽤 많았잖아요. 코넬리 얼리라든가 캠 슐리틀러라든가 뭐 여기 이세비지까지. 저는 그 셋 중에서는 이세비지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전 슐리틀러긴 한데. 전 슐리틀러 보면서 느낀 게 그 지난 시즌 퍼포먼스 되게 좋았는데 네. 그 레퍼토리 트위킹 살짝 애매하게 가져가거나 약간 읽히거나 그 중에 하나가 망가지면은 하방이 좀 되게 낮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건 동의합니다. 그 피치 축들이 완벽하게 다 기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세비즈는 약간 운신의 폭이 좀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 스플리터가 워낙 좋아서. 그렇죠. 너무 좋아. 플러스 수준이라 이 하나만 유지를 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그 미드 로테이션으로서의 하방이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탑 10에 들어간 것도 BA에서 10위에 는 것도 이해는 가는 게 망가질 여지가 크지 않다는 거. 슐리틀러나 이런 유형은 훅 가게 되면 훅 가는 그림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세비즈는 훅 갈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높게 간다 하면 이해는 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은 8위 놀란 맥린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2025년 99위에서 네. 8위까지 올라왔네요. 몇점 먼저 최대 상승했죠. 저는 맥클린이 근데 평가가 되게 갈립니다. 탑 10에 들어갈 깜냥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중간이에요. 저는 8위까지인가 싶은데 25위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탑 50 밖으로 빼는 리포트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헛소리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그 메이저리그 콜업 되고 나서의 성적이 이것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근데 그거를 빼고 보더라도 그냥 대놓고 좋은 선발 투수가 될 자원은 맞거든요. 이미 이 선발인데요. 이 선발 갖출 거 다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이미 레퍼토리가 플러스 피치가 3개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페스티벌 기본적으로 암사이드 런이 걸리는 변형 페스티벌이거든요. 포심 아니에요. 투심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스위퍼는 이미 리그 정상급 스위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프로필이 그렇게 잡히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선수의 그 커브 또 저는 이미 플러스 레벨 아니면 50, 55 정도 레벨이 잡힌다고 생각을 해서 이 레퍼토리 구성만 보더라도 이미 미드 로테이션 견적이 나와요. 근데 업사이드가 어디까지 나오느냐가 문제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 선수가 진짜로 탑 5, 10 들어갈 만한 유망주냐 아니면은 뭐 여기가 어느 정도 업사이드가 걸려 있느냐, 캡이 걸려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구속이 여기서 1, 2마일 더 늘면 에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구속이 지금 94, 5마일이라서 이게 네. 약간 살짝 엄청난 에이스 스토프까지 까지는 아니죠. 주기엔 좀 그렇죠. 구속 예. 요소 때문에. 근데 구속이 만약에 평소 95, 6 정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에이스예요. 그렇죠. 그냥 에이스예요. 이거 저는 가지고 예. 확신합니다. 에이스라고. 예. 이미 에이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예. 보여준 왜냐하면 프로필이 예. 현대야구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진 투수예요. 이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번에 봤을 때 작년 재작년에 봤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누구 보고 이런 느낌 받았냐면 슈엘렌바우 보고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근데 슈엘렌바우도 잘하다가 지금 부산으로 나가게 됐잖아요. 그쵸? 사이언급이잖아요. 저는 슐렌바우 예.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예. 느낌인지 알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장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늘동인데 이제 슈엘렌바우 이제 빠지니까 이런 친구 나와버리면 좀 못 살아요. 예. 페인터 화이팅. 페인터 화이팅. 네, 페인터 화이팅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SSW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EW 투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졌어요. 맞아요. 모든 걸 가졌는데 아까 말씀대로 구속이 조금만 더 는다면 진짜 사이영이에요. 저는 사이언이에요. 그런- 예, 저는 평소 96, 네. 7 정도로 잡히는 순간이 오면 사이언 레벨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냥 2선발 레벨. 음. 그러니까 존의 좌우를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EW 존의 좌우를 쓰는 유형의 투수가 사실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요즘에 그 노스 사우스가 좀 더 실링이 높다는 게 보편적인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좌우를 쓰는 건 아무래도 좀 플로어가 음. 높고 레퍼토리에 그 약간 운신의 폭이 있다는 게 강점인 건데 근데 그 좌우를 쓰는 유형의 투수들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고 업사이드적으로 높은 프로필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는 이제 앞으로 매치의 육성과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하이 실링이 오히려 EW가 하이 실링이 많고 오히려 왜냐하면 요즘엔 그렇죠. 왜냐하면 레퍼토리 조정을 해야 되니까. 조정을 해야 돼. 레퍼토리 세심하게 조정하고 이거 하나 망가지면 큰일 나거든요. EW는.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니까 패스트볼 리스크가 크니까. 네, 오히려 이제 뭐 노스 사우스가 조금 더 플로우가 재밌어졌어요. 높다. 메타가 네. 좀 변한다. 메타가 좀 변하고 있다. 그리고 맥리는 그거에 부합하는 선수다. 근데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거. 슈엘렌바우와 비교되는 부분은 슈엘렌바우는 커맨드는 70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근데- 얘는 60 정도예요. 네, 60 정도예요. 네. 이게 조금 걸려요. 그렇지만 그게 발현이 되더라도 하방은 3선발이고 네. 실링은 전 사이영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쉘란바우도 비슷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쉘란바우도 쉘란바우도- 실링 사이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그렇죠. 예. 실제로 받을 뻔했어요. 맞아요. 부정만 아니면. 잘했어. 예.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5위 워커 젠킨스 선수인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 6위 맥스 클락이랑 같이 엮어서 얘기할게요. 네네. 아, 그렇죠. 네, 예. 네. 일단 근데 그러니까 젠킨스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파워 툴이 60이 안 되면 네. 클락이 더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계속 못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젠킨스가 파워를 제대로 보여준 시즌이 딱히 없죠. 없죠. 없죠? 예. 근데 그럼 중견 수비는 클락이 더 나을 거고 이게 뭐 히툴이 조금 더 젠킨스가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 유의미한 차이라고 유의미한 차이가 보기는, 될까라고 예. 보기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이건. 왜냐하면 클락이 그 디스플레이 능력이 올해 네. 확 좋아져가지고 심지어 그 이게 그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이 뒤에 얘기할 2위 맥고니글이랑 같이 다니니까 클락이 둘이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젠키스보다 지금 당장에 클락이 더 높게 나와도 전 아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젠키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전에 조마워 스타일이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은데 일단 히툴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파워가 메이저리그 20홈런 넘길 만한 스케일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물론 어린 나이 너무 어린 나이라서 젠킨스도 이것보다 더 성장 가능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 5위까지는 약간 물음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재밌게 쓰는 게 90% EV가 정확히 똑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저스틴 크로포드입니다. 아까 그렇게 음해했던. 예.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제 이거 보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90% EV가 사실 90% EV가 제일 로파워를 나타내는데 유력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맥스 2위보다도 네, 맥스 EV보다도. 네.
근데 좀 그래요. 5위까지 받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마워 생각난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포스를 받잖아. 와닿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런 망주들이 5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파이프라인 순위가 조금 더 적당한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 14위거든요. 네, 네. 그 정도가 네. 적당한 것 같아요. 나이 감안해서. 파이프라인은 데브리스 좀 더 높게 줬는데 근데 데브리스도 타구 파워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또 우위를 모르겠네. 네. 저는 그래도 워커 젠킨스 여전히 탑 5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의견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발사각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땅으로 까는 게 좀 많아서 그라운드 볼에 맥스클락도 좀, 그렇긴 예. 한데. 근데 이 선수 강점은 확실하다고 느끼는 게 존 디서플리는 리그 정상급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유지가 되고 트리플 A에서는 100타석 정도 소화하고 타율이 그렇게 컨택 레이트 높게 안 나오긴 했는데 적응을 좀 한다 치고 20살이잖아요. 다음에 네. 21살 시즌이라 트리플 A 기준으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뛰는 거예요. 평균 대비 한 3살 이상 어린 나이에 뛰는 거라서 일단 다음 시즌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즌에 만약에 AA 에서 찍었던 그 슬래시 라인 OPS .900을 넘기고 2루타 좀 많이 치는 그런 슬래시 라인을 반복해서 이제 트리플 A에서 보여준다면 저는 프랜차이즈 코너스톤 레벨의 외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트툴은 전 AA 기준으로 생각을 할게요. AA에서 보여줬던 히트툴 컨택 레이트는 엘리트가 맞아요. 이거를 트리플 A에서 재현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발사각 이슈는 이제 하면서 교정을 좀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물론 어느 정도 히트툴이 되는 선수들은 교정을 할 거라고 약간 가정을 하고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거든요. 히트툴이 안 되는 애들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애들은 어떻게 교정을 좀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여전히 리그 최고의 타격, 그러니까 순수 퓨어 히터 유망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이전에 알렉스 키릴로프가 있었잖아요. 퓨어 히터 최고의 퓨어 히터 유망주 평가를 받았던 탑 20까지도 들어갔었던. 맞아요. 근데 건강한 버전에 그리고 좀 더 파워가 붙은 알렉스 키릴로프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키릴로프의 유망주 시절 하이브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탑 10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3위인데요. 3위는 거의 다 JJ 웨더홀트 선수인데 2025년에 25위였습니다. 네. 한국계 자랑스러운 한국인 할머니가 한국인이셔서 WBC 대표팀 오냐마냐로 얘기 많았던 그 웨더홀트가 맞고요. 네. 이 2위 맥거니글이랑 같이 묶어서 얘기해도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맥거니글도 네. 작년에 23위였다가 올해 2위까지 이렇게 떡상을 한 케이스고. 둘 다. 네. 근데 웨더홀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럴 만한 성적이었다고 생각해요. 3위는 조금 과하긴 한데 그래도 이해는 한다. 이 정도. 올해 AA, 트리플 A에서 3, 4호 슬래시 라인 그리고 17개의 홈런, 23도루. 유격수로 많이 출장하면서 이번에 수비에 대한 평가도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이 선수가 퓨어히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다음에 얘기할 맥거니글보다 한 능력치 5점 깎으면 대충 웨더홀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제 생각에. 하이워한 느낌. 네. 근데 그렇다고 이 선수가 아예 뭐 똑딱이냐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도 힘 더 붙으면 15개 정도는 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맥거니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어서 얘기하면 브리게즈 이후 BA 히트툴 80 유망주 처음 받은 브리게즈 완더 이후에 근데 그 정도인가 싶다가도 이제 적은 삼진율과 인존 아웃존 스윙률 그리고 가장 최근 그 AFL 가을 리그에서 성적까지 반영해 봤을 때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나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브리게즈 완더가 너무 그때 당시에 그렇죠. 뛰어났으니까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얘는 지난 10년간 타이거즈 최고의 타자가 되어야만 한다 미기 다음으로 라고 적혀 있었던 것만 봐도 지금 현재로서 너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 맞고요. 컨택 능력이 워낙 좋은데 이제 그 좋은 공과 그렇지 않은 공을 골라내는 능력까지 너무 잘 갖추고 있어서 아주 적은 삼진과 상당히 많은 볼넷을 골라낼 줄 아는 선수죠. 올해 46개 삼진 당하는 동안 장타를 52개를 쳤어요. 맞아요. 장타보다 삼진이 더 적은 개피팅 좀, 되고요. 유니콘 스타일 선수고 파워 60은 조금 오바예요. 후하게 준 것 그렇게까지 안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EV나 EV를 보거나 사이즈를 봤을 때 50에서 55 그레이드가 적당한 것 같고 메이저에서 한 15개 그 정도.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슬래시 라인 기준으로 프로젝션 나오는 게 보면은 3할의 타율, 출루율 4할, 그리고 장타율
5까지는 애매하고 475 뭐 이렇게 해서 네. OPS 0.875 900 언저리 찍힌다. 그리고 피크 시즌에는 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히트툴 80을 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년 좀 약한 그 유망주 클래스였다면은 그 랭킹이었다면은 1위 그냥 고정이었을 거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언급을 할 다음 선수가 지금 좀 이상해졌어요. 리포트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코너 그리핀이 나오는데요. 네. 제가 근래 봤던 BA 파이프라인 리포트 중에 가장 괴랄한 리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BA에서 75그레이드를 줬어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조정 그레이드를 보더라도 70이 잡히고요. 리스크가 에버리지인데 75란 말이에요. 리스크 하이도 아닌데. 하이가 네. 아니에요, 하이가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로 그레이드를 높게 주면 리스크 하이라고 맞아요. 약간 밑밥을 깔거든요. 야, 우리 틀려도 우린 나중에 혹시나 버스트가 나도 아니야. 우리는 리스크 하이라고 했어. 그쵸, 그쵸. 이 밑밥을 깔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여기는 프로젝션 그레이드를 75를 줬는데 리스크가 미듭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그냥 확신한다는 거죠. 네. 우리는 밑밥을 깔 생각도 없다. 얘는 무조건 얘는 네. 터져야 된다. 얘는 무조건 올스타 터지지 MVP 가 않으면 되니까.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코너 그리핀이 제가 지난 시즌 초반부터 이 선수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많은 메이저리그 특집에서도 끝나고 나니까 심상치 않은 수준을 넘어섰고 지금 하입 잡히는 것만 생각하면은 거의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랑 완더 프랑코의 그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거의 리포트들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데 지금 메이저리그 선수로서의 컴패리즌은 뭐 바위주 얘기가 나오죠. 수비 더 수비를 수비 조금 까고 깎고 공격을 더 더한 바위주죠. 네. 공격을 더한 바위주는 40 바이큐? 그럴 만한 게 올해 싱글 A부터 와. 더블 A까지 두 번 월반하면서 개박살을 122경기 냈거든요. 21개의 홈런 65도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네. 세부 지표 뜯어보면은 그게 운이 안 좋아서 그 지표가 떴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유격수랑 중견수 수비를 보면서 에러가 단 7개. 그리고 어깨 지표도 리그 정상급. 네. 거기다가 그 세부 수비 관련 세부 지표 뭐 반응 속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리그 엘리트 레벨이 찍힌다고 하니까 지금 BA 그레이드 기준으로 어떻게 찍히냐면 히트툴 60, 파워툴 70, 런 80, 필드 60, 암 70인데 얘가 유격수를 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네. 이상한 거예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근래 BA에서 그러니까 이 BA 리포트는 정제가 된 거예요. 제가 몇몇 개 봤던 좀 유망주 헤비하게 팔로잉한 어떤 너드 매체들에서는 얘를 완더 프랑코보다 위로 두는 매체도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감당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레이드 기준으로. 저 60, 70, 80, 60, 70이라는 게 말이 저런 거지. 제일 약한 게 히트툴이란 말이에요. 저 기준. 모든 리포트에서 얘 5개 그레이드 중에 제일 약한 거는 히트툴이라는 걸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플러스예요. 마이너에서 3할 지금- 2푼쯤 쳤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파이프라인 75가 뜰 것 같아요. 벅스터 네, 이후로. 맞아요. 네, 오랜만에 뜰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될지 네. 잘 저 모르겠는데 근데 75 넘어서 것도 잘 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팀 예. 뭔가 올해 하는 거 보면 올해 파는 거 네, 이게 올해 하는 일단 거 봐야 개막전 되긴 로서 하는데. 포함된다는 썰도 있어요. 근데 피츠버그라서 믿음이 안 가는데 근데 당장 피츠버그 지금 타자들보다는 잘 칠 것 같고.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거는 그건 그렇긴 한데. 타자들보다 그럴 것 같긴 해. 네. 느낌상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구단이라면 트리플 A에서 1년 더 묵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메이저리그 로스터가 좀 차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육성이 되는 구단이라면 트리플 A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년 정도 묵혀두고 얼마나 하는지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런 팀에서 트리플 A 묵혀두고 얘가 트리플 A도 반 시즌 학살을 한다? 그러면 80도 지켜요. 75, 80 오. 지켜요. 왜냐면 지금 그렇죠. 지난 1년 보여준 성적이 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긴 그러니까 하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1차 스탯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는 그 트래킹이 너무 마이너리그 트래킹이나 지표도 너무 디테일하게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지표들이 제가 로만 앤서니 지난 시즌에 진짜 물고 빨고 다 했잖아요. 네, 얘 맞아요. 미친놈이다라고. 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잘 지켜요. 음. 뭐 맥스 EV 리그 상위 5%, 컨택 레이트 상위 3%, EV90도 좋고. EV90 좋고 체이스 레이트 상위 3%. 근데 그 로만 앤서니의 모든 타격 지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얘는 유격수 포지션에서 플러스 수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도 앤서니보다 빨라요. 빠른 수준이 아니야. 훨씬 80이야. 빠르죠. 네. 음. 리그 최고의 주자 중 하나예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래 이런 리포트를 본 적이 없어 나는. 완더 불개주도 이렇게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완더도 그러니까 지금 딱 이제 뭐 유망주 역사상 가장 리포트가 좀 하이비 되는 기형적인. 케이스에 이 완더하고 불개주 불개주거든요. 그다음에 벅스턴 그쵸. 그다음에 코너 그리핀 같아요. 근데 거의 그 수준이야. 제가 봤을 때 1년 더 뛰면은 넘어요? 그때 최고의 유망주도 논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그 완더 불개주 시기에 그 하입이 그 유망주에 대한 하입 같은 게 한창 올라갔던 시기라서 그 선수들이 언급이 되는 거지 순수 리포트만 놓고 보면 얘가 제일 괴물스럽긴 예. 해요. 네, 참고로 19살입니다. 19이에요. 19살에 더블에 개박살 내고 올라온 겁니다, 지금. 상상이 안 가. 좀- 상상이 안 가. 네,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상상치도 못한 재능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스킨스가 좀 불만이 많은 상태일 것 같아서 지금 그냥 올렸어? 피츠버그가 그냥 아싸리 그냥 빨리 올렸어. 올려보자. 그러니까 아, 궁금은 하니까. 로만 앤서니 로만 앤서니는 지금 로만- 말이 안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격수 보는 로만에서 유격수 보는 로만 앤서니면 앤서니는- MVP 한 5위 7위는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상한 애가 지금 약간 이상하다. 네. 그래요. 예, 다음 시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버스트가 날 가능성 되게 낮다고 보는데 고점이 어디일지가 궁금한 겁니다. 팀이 적이죠. 팀이 적일 수도 있어요. 유일한 리스크 팀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코너 그리핀 선수까지 2026년 MLB 유망주 탑 100 선수들 끝까지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정말 갈수록 빠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개막이 또 금방 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유망주들 올해 어떻게 활약하는지 저희 야자수와 함께 지켜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